안녕하십니까. 문민명리 강의록 77번째 시간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하도 어수선하고 그래서 고향을 어떻게 방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요.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신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6번째 시간이고요. 12신살 6번째 육해살입니다. 육해살 흉신에 해당하면 부모 형제나 처자의 해가 많고 일생 동안 장애, 실패, 질병 등의 어려움에 많이 부딪히게 되나 길신에 해당하면 외부인의 도움이 있고 승진 등의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육해살 자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글씨와 연관이 있었을 때는 나한테 기쁨을 줄 수도 있겠고요. 그게 나한테 덕이 되는 글씨,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글씨로 존재할 때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승진 등의 기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명조에 육해가 있고 생왕하면 행동이 민첩하고 매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에 아랫사람은 육해에 해당하는 사람이 적당하다 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야. 관심 있게 보지는 않지만 관고면은 남편, 재고면 아내가 병약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육해살은 대체로 관고, 재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병약할 수도 있겠다. 뭐 네가 아니더라도 관고, 재고가 있으면은 배우자가 조금 병약할 수는 있습니다. 월의 육해살 일칙 육친과 이별하고 타향생활을 하며 부자처럼 여겨지나 가난한 사람이 많다. 교통사고, 폭력 등의 애군을 당하는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인이 착하고 오진 사람의 경우에는 출산 시에 수술할 수 있고 교통사고 등을 당하면 크게 다치는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의 육해살입니다. 출생일의 육해살은 성격이 강인하여 남이 보기에도 성급하거나 무서워 보이며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신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혹 칼을 함부로 쓰는 사람도 있다. 인덕, 돈복, 재물복은 약하므로 성격, 행동을 주의하고 덕을 쌓아야 한다. 이거는 여성도 강인한 성품이지만 무서운 남편에게 눌려서 차분하게 사는 여성도 있으며 남편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의 육해살 언제나 바쁘기만 하고 한평생 성공과 실패가 거듭된다. 사업, 상업을 하면 재산을 잃어버리는 불운을 만나는데 건강을 함께 잃거나 교통사고, 폭력 등의 가해자로 형을 받을 수도 있다. 먼저 교통사고는 무섭지만 형을 받을 수도 있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정 또는 농촌 출신으로 엄격한 교육을 받는 자식은 착실하게 성장하여 편친에게 효도하고 재산부와 잘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크게 육해살의 설명은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화개살입니다. 이제 12신살의 마지막이죠. 화개살. 화개살은 묘지와 창고와 같아서 오행의 정기를 저장하는 곳이므로 본체 보존과 재생 또는 영속성을 계승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종교와 예술성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화개는 어떻게 말하면 도화살, 역마살 이런 거와 같이 화개살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12신살에 화개살도 있습니다만은 화개살은 진술충미를 말을 하지요. 대부분. 근데 화개살은 좀 어떻게 말하면은 꽃이긴 한데 꽃이긴 하지만은 이 꽃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여러 명이 다니는 길가에 있으면서 아름답게 피는 꽃은 아니고 산속 깊숙한 곳에서 혼자 외롭게 피어있는 그런 살들이 화개살의 특징, 화개라고 하는 것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개살은 좀 일상적인 교류보다는 이런 어떤 수행하고 때로는 나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종교성과 관련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화개가 길신이면 참모나 비서의 도움으로 발달을 하고 정인과 동조하면 길신이면 이름을 떡치는 학자가 된다. 천을귀인이나 천월떡과 함께 있으면 인격이 청구하고 기와 문을 겸비하여 영달을 합니다.
공망이 되면 종교계통으로 진출하는 수가 많으며 여명에 화계가 여러 개 있으면은 자녀가 양육하기 어렵고 고독을 면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아까 했듯이 여명에 화계가 여러 개 있으면은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고 고독을 면하기 어렵다. 뭐 이건 좀 슬프겠죠. 화계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이런 어떤 의미의 뜻이기도 한데 고독까지 면하기 어렵다고 하니 더더군다나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화계와 양인이 함께 있으면 다재다능하며 유시유종하거나 결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연애화계살, 성격은 선량하고 총명하며 문장과 예술 쪽으로 발달을 하고 화계살이 있으면 고독함과 시작이니 종교를 가지는 것이 좋다. 관록을 얻지 못하면 묵묵히 성장하여 종교를 잘 받들어야 한다. 월해화계살, 비교적 공부도 많이 하고 인자한 성격으로 뛰어난 사고력과 판단력의 소유자다. 부모 형제 덕이 없거나 가정이 부유하지 않아도 대학까지 졸업하고 문학, 교육, 예술, 기술계통 등 비교적 평탄하게 취직을 한다. 일에 시에 흉살이 있으면은 형제의 다툼이 있고 말년에 자식운이 박약하니 미리 저축하여 인덕을 나누면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 뭐 이런 정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의 화계살입니다. 일지에 화계살이 있다는 뜻이겠죠? 가문이 좋고 안정된 직장에 넓은 이해심과 깊은 정으로 부인을 아껴주는 멋진 남편을 얻으며 남편은 사업, 관직 등 직장인이라도 성공하게 되고 일시에 충이 없어야 한다. 직접 하는 일은 잘해도 지위, 통솔력은 부족하며 군인, 경찰 등 무관의 직업이나 기술고시, 대기업의 회사원 등 팔아넘는 직장생활하는 것이 무난하다. 그러니까 막 여러 어떤 프리하게 뛰는 것보다는 조직생활, 때로는 좀 무관이든지 이렇게 좀 험하기는 합니다만은 어떻게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조직 안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월의 흉살 때문에 실패와 고생했던 사람은 대성하여 행복한 시기를 만나게 되지만 시에 흉살이 있다면 말년에 파란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뭐 쉽게 말하면은 일에 화계살이 있는데 연월에 좀 나쁜 글씨들이 있어서 내가 힘들게 살았다면은 이제 후반기에는 좀 괜찮아질 것이기는 한데 후반기에 또 흉한살들이 있으면은 같은 어떤 흉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라. 이런 말들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화계는 종교와 관련이 있는데 일에 화계가 있다면 도학 등에 관심을 두고 수련을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시의 화계살, 화계는 길성으로 일시에 형충만 없다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된다. 초중년에는 고생을 해도 시가 화계면 중년 후부터는 매사 순조롭게 풀리고 자식도 잘 성장하여 고위직에 오르거나 재물이나 명예로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된다. 뭐 좋겠죠. 이런 정도만 되면은 귀인, 장생, 걸록, 왕, 대 등 길성과 함께 있으면은 한층 존귀한 인물이며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뭐 아주 이런 정도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실제 사주를 보면서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주입니다. 경술년, 병술월, 병술일, 무술시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참 사주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뭐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사주는 아닙니다. 어떤 분이 뭐 그런 말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올라 있는 사주들은 제가 전부 다 상담을 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이게 또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의 사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만든 것 아닙니까? 뭐 만세력을 보고 찾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상담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먼저 항상 그렇죠? 오행을 먼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토, 양해화, 또 양해화, 양해금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양해토, 토, 이건 전부 다 양해토죠? 양해토입니다. 육진도 붙여볼까요? 뭐 식신일 거고요. 비견, 편재, 그 다음에 또다시 식신, 뭐 또 12운 정도 붙여보면은 전부 다 4개 모두 다가 묘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12운성을 12신사를 붙여보면은 전부 다가 화계살의 자리에 있지요.
화개살의 자리에 있습니다. 지장간도 붙여보고 하겠습니다. 술은 신정무가 안에 다 숨어 있지요. 신정무의 역할입니다. 오행으로 따지면 토가 많죠. 목과 수가 없고 토가 많은 사주에 신약한 사주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화의 운을 찾는다. 그럼 운에서 찾으면은 목이라고 하는 때로는 화라고 하는 때로는 이런 목이라고 하는 화라고 하는 이런 운을 겪게 된다. 70년생이니까 올해 이렇게 경술생은 70년생이지요. 70년생은 올해 몇 살일까요? 52살, 52살 이런 정도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식신이 과하면은 상관에 작용을 한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이 사주는 큰 틀에서 바라보면은 음의 신약한 사주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전부 다 양밖에 없는 사주입니다. 음과 양 할 때 전부 다 플러스만 있죠. 그러다 보니 아주 활동적이고 외향적이고 행동도 거침없이 하는 성향입니다. 또 사주의 병화일주로 태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화술이 좋고 남 앞에서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 좋다라고 했었는데 병화를 2개나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도 실제로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이 밑에 있는 토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게 전부 다 화의 기질이긴 합니다. 토의 기질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흙으로 따지면은 술토는 가을의 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건조한 흙이고요. 수분이 조금 부족한 이렇게 모래 정도 느낌은 아닙니다만 좀 건조한 흙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조열함이 있는데 이 술토도 거기에 좀 일조하는 성향이지 않을까. 그래 무토도 크게 말하면 천간에는 무토도 좀 바람이 많이 날리는 그런 어떤 건조한 흙이다라고 보는 거지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사주를 또 신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공망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찾아보면은 술부터 천간을 읽어간다고 했습니다. 지지부터 읽어가면은 병, 정, 무, 기, 경신, 임계 하면은 오와 미가 공망입니다. 이 사주는 오미는 없죠. 그래서 오미는 없다. 이런 정도로 공망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삼재는 인호술띠는 신유술년의 삼재입니다. 신유술년의 삼재인데 이거는 금이다 보니 이 사람은 삼재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을귀인 같은 경우는 병정은 해유죠. 해유가 천을귀인이고 삼기성, 고신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과부살 이런 정도로 따지면은 신유술띠는 미가 과부살이고 때로는 해가 과숙살이고 해가 호래비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 사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묘고 각종 재고들도 보이지도 않고요. 도화살 또 양인도 병화는 오가 양인이긴 한데 그런 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귀문이라든가 백호살을 한번 살펴보면은 술 같은 경우는 이게 사술이 귀문살이죠. 원진도 되기도 하고 귀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술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진도 엄격하게 말하면 귀문도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 술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술이 4개나 있다가 보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제가 경험적으로 사주를 상담을 하다 보니 실제로 살을 불러들이더라.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이런 살을 불러들여서 귀문의 역할, 때로는 원진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호살은 있을까요? 병술백호가 있지요. 백호살이 있으면은 월에 있으면은 부모와 때로는 일에 있으면은 배우자와 조금 이렇게 혈광사 이런 일이 있는데 요즘은 실제로 그 혈광사라기보다는 좀 인연이 썩 좋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정도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효신 때로는 전라 당화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괴강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이 괴강은 경술이 괴강이기도 하고요. 무술이 괴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백호살도 기둥으로 뚜렷하게 있고 양팔동 사주에 괴강을 이렇게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가 보니 신약한 사주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이거는 실제로 신약한 기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자기가 남들한테 세게 보여요 이런 말들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건 이제 혼자 내면에 있는 것이고 자기 어떤 마음을 털어놓을 때 얘기인데 겉으로 드러나 있는 행동, 사람과의 관계 맺는 거, 일하는 스타일 이런 걸로 따지면은 절대 뭐라 그래야 될까 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질적으로는 아주 강한 것 같이 보이는데
역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눈으로 보이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살피지는 말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약하기는 한데 실제로 그 작용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문조객 같은 경우도 술이 다른 건 술밖에 없으니 현침, 복음도 다 보이지는 않고요. 걸록도 산데 문장학당 같은 경우도 신과 인인데 이 실제로 다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신살 화개살이지요. 묘는 전부 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게 술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자고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화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화의 자리지요. 화 밑에 이러다 보니 이게 대체로 내가 자고라고 표현하면 거기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진도가 나간 다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하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요. 좀 어려움이 많고 종교성도 가지고 있고 아주 이런 어떤 배운 대로 뚜렷하게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운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흘러가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사주는 어떻게 말할까 특이하게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어렵게 보이거나 풀기 힘든 사주는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